그러면 우리가 대출 규제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하지 마라, 뭐 하면 안 되냐?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투자는 그 상황에 맞게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택 투자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말고 우리가 열려 있는 길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규제 정책만 나왔어요. 규제 정책만. 그러면 규제 정책이 아니고 반드시 공급 정책이 따라오지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지 말라만 하면 당연히 수요를 억누르기만 하는 거지 뭔가 이 수요에 대한 해소책이 없잖아요. 그게 바로 공급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이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거는 없어요. 만약에 정확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 수요가 또 몰려가지고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가지고 지금 선 진입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에서 공급 정책은 이거예요. 예전에 뭐 신도시, 그래서 뭐 3개 신도시 말고 4개 신도시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신도시에 대한 투자는 좋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인데 어느 입지가 좋은 곳들은 우리가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그 벨트라인에 된 곳들이 입지가 좋잖아요. 근데 그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저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지역보다 멀리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그 먼 곳에 대단지의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가격이 좋다고 한들 정말 투자 가치가 높은 사람들,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그쪽에 살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에 살던 아파트 사람들은 15억의 아파트를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주택 이상으로 가면 비과세 혜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중과세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아파트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뭐냐면 갈아타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가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좋은 아파트로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바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깥으로 신도시 정책으로 내놓는 그런 바깥 지역에서에 대한 수요층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을 공략하려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들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연령층이 좀 낮고 그리고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찾는 사람, 그 내장만 하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분양가 자체도 비싸진 않고 입지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과는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투자 가치라기보다는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 공급 정책이 이런 신도시 쪽으로 많이 생기다 보면 분명히 따라오는 교통 정책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GTX라든지 뭐 다른 지하철을 연장한다 이런 부분들의 정책이 나오는데 사실 이 정책은 한 정권에서 5년을 주기로 봤을 때 그 5년 주기 내에서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정권이 또 바뀌었을 때 이 그 정책이 또 다시 뭐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뭐 교통 정책은 사실상 굉장히 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거기 안정되기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일기 신도시 예를 들면 뭐 분당과 일산 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죠. 일기 신도시가 이런 신도시들이 이제 재건축이라는 이런 이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건축 이슈 때문에 지금 좀 많이 가격대가 좀 오르기도 했거든요. 뭐 그런 쪽을 좀 많이 본다거나. 근데 그런 쪽은 조금 이미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과 대표적인 공급 정책은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은 솔직히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 진입하기에는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전세가도 굉장히 좀 낮아요. 그러니까 전세가의 비율이 낮다라는 거죠. 매가는 반대로 올라가는데 전세가 낮다 보니까 초기 투자금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아예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20억짜리의 재건축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 전세 6억이면 내가 14억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나중에 30억이 된다고 한들 내가 14억에 들어가가지고 10억의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14억 대기 10억을 벌었다고 하면 투자 수익률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말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재건축은 뭔가 이제 공급 정책이 나왔을 때 이슈화 됐을 때 가격대가 좀 많이 오르는 좀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확 오르다 보면
정부에서는 또 이거에 대한 제동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아파트 재건축이 유명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잠실 주공 아파트, 그리고 뭐 음마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거긴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아파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미 돈을 벌고 있는, 그러니까 생산, 이게 재건축이 돼가지고 돈을 번다는 생각도 있지만 이미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부자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자라는 인식, 그 재건축 좋은 아파트 사는 부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여기서 재건축 이슈가 해가지고 가격이 뛰어오른다고 하면 더 부자가 되는 개념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부가 봤을 때도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은 빠르다, 재개발 느리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선입견이거든요. 재건축은 조합원들에 대한 설립이 용이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뭐 84제곱미터 사는 사람과 59제곱미터 사는 사람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는 공통점들이 있으면서 거의 비슷한 사람의 수준들이 좀 살고 조금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재개발은 단독주택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원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다가구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도 있고 큰 상가주택에 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재개발은 조합원이 설립되기가 어려운 것 뿐이지 조합원이 설립됐다는 가정하면 재건축으로 비교했을 때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빠른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은 조합 설립까지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게 있지만 안전 진단 받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딴지 거는 것들이 많아요. 정보에. 그리고 그 내부 조합원 상에서도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역에 만약에 좋은 아파트일수록 만약에 한강변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한강변에 사는 사람들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강변에 보이지 않는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감정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끼리의 뭐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이 절대 뭐 순탄하게 또 가지도 않아요. 실제로 진행됐을 때. 처음에 조합 설립되는 단계까지는 재개발까지는 빠를 수 있지만 그 단계까지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가 공급 정책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재건축도 좋은 투자처기도 해요. 지금 왜냐면 지금 현 정부가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놓을지에 대한 부분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고 하면 투자처로서는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재개발 쪽에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재개발은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통념상 노후된 곳을 정비해서 이게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정비해가지고 좋은 곳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로 오히려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은 재개발 쪽에도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재개발은 그냥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서 뭔가 뭐 때려 부시고 뭔가 이권 다툼이고 뭐 안 좋은 측면을 많이 봐서 그런지 재개발에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뭐 솔직히 재개발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합원 설립까지가 좀 단계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서울 내에서 조합원 설립도 용이할 만한 입지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물론 이 재개발도 단계별로 갔을 때 뭐, 뭐 구역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 지점으로 갔을 때는 가격이 이제 점프가 되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점프가 돼요. 이렇게 가격대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초기 투자금이 적다라고 했을 때는 이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기 단계부터. 이미 진행이 많이 안정성 높을수록 가격은 내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투자자고 이걸 보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적은 비용에서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굉장히 좋죠. 초기 재개발.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 지정이 들어갔을 때 괜찮을 만한 곳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분명히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좋은 물건들은 또 그냥 부동산 가서 알아보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구역 지정이 되기 바로 직전에 대한 곳들이 있어요. 그럼 이미 동의율도 거의 한 60% 이상 나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엔 신속도가 뭐 모아타운이라 가지고 이 서울시에서도 이 정책적으로 좀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오히려. 그러면 내 그 지역이 초기 지적 구역 되기 전에 진입을 하면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비 구역을 하는 그 추진위가 있거든요. 추진위가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에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역 지정이 되면 내가 초기 들어갔던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또 올라가요. 한 단계 오르는데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원 설립 또 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초기 투자금은 가장 적은 금액으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금액대에 맞춰 들어가면 그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내가 시세 차익을 프리미엄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내가 무주택자면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이면 끝까지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재개발 투자의 매력은 뭐냐면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최고 올라갔을 때 내가 프리미엄을 받고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프리미엄을 받고 또 나는 또 좋은 재개발지를 계속 찾는 거죠.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재개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좋은 투자처가 재개발 투자처 같아요. 즉 대책이 공급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부가 대출 규제된 수요 정책을 막았는데 공급정책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뭐 신도시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요 세 가지 중에 본다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재개발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 그 재개발 중에서도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주변에 이게 재개발됐을 때 이 입지를 정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밑바닥이니까 재개발의 장점이 뭐냐면 밑바닥일 때는 비슷해요. 어느 지역을 좀 투자하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계 오를수록 입지가 좋은 곳들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 단계일 때 금액이 확 뛰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투자를 할 때도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는 좋은 지역도 그 금액이 안 좋은 지역보다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타 지역은 추천드리지 않고 일단 인서울에서도 구가 조금 좀 좋은 데들 있잖아요. 초기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들이 조합 처리도 잘 되고요. 사업 진행도 빨리 돼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투자처가 없다라고 많이 고민하시는데 아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